문전성시를 이루던 전통 있는 맛집에 주인이 바뀌었다는 소문만 나도 음식의 맛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그런데 그 주인이 중국 사람으로 바뀌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배척하고 기피하면서 발길을 돌려버릴 거야. 게다가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고 평소 갖고 있던 선입견이나 중국에 대한 이미지대로 치부해버리겠지? 지금 벤츠를 보는 시선이 딱 이렇다고 생각해. 아주 긴 시간 동안 수입차의 대명사처럼 여겨지던 브랜드 파워와 엔지니어링의 정점이었던 기술력이 중국식 효율과 대량 생산 논리에 오염된 건 아닌지, 겉은 바삭한 삼각별인데 속은 푸석한 중국산 공산품이 되어가는 건 아닐까? 의심하고 예전처럼 선뜻 구매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이야. 심지어 25년엔 벤츠의 대표 세단 E클래스는 벤츠답지 않게 BMW 5 시리즈의 2배가 넘는 할인 정책을 장기간 유지하면서 겨우 판매량을 유지하며 경쟁하고 있어. 독일차의 영혼이 빠져나간 자리에 중국식 자본 논리가 들어찼다는 비판으로 짱치라는 조롱까지 받고 있는 가운데, 며칠 동안 벤츠의 준대형 SUV GLE 450을 탈 기회가 생겨서 이 차를 타면서 느낀 점을 그대로 전해보려고 해. 실제로 운행하면서 느껴지는 부분을 전달할 수 있도록 영상을 만들었어. 신차든 중고든 이 급의 차를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될 거야. 제일 먼저 가격부터 살펴보면 출고가가 1억 3,400만 원에 육박해. 내가 24년 5월에 준대형 SUV를 구매하기로 결심하고 후보 리스트를 만들 때 벤츠 GLE와 GLE 쿱은 리스트에 없었는데, 가장 큰 이유는 가격이었어. X5나 Q8, 디펜더보다 6기통 기준으로 2천만 원 이상 더 비쌌기 때문에 후보군으로 떠올리지도 못했던 것 같아. 벤츠가 수년간 수입차 시장에서 승승장구한 기세를 몰아서 코로나 이후 펼친 가격 정책을 보면 포르쉐 뺨을 칠 기세였지. GLE 같은 경우에도 옵션 넣기 전 카이엔 깡통 가격을 다 따라왔으니까 말이야. 그런 GLE가 그만한 가격표가 붙을 만한 가치가 있을까? 장점부터 살펴보자. 먼저 엔진 회전 질감. 착석하고 시동 버튼을 누르면 직렬 6기통 마일드 하이브리드 가솔린 엔진이 한없이 부드러운 엔진 질감을 선사하는데, 아이들링 시 가솔린, 그것도 6기통 직렬 엔진이 달린 차를 탔을 때 요구하는 수준을 120% 충족시켜준다고 느꼈어. 그리고 주행 및 정차 시에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극적으로 시동을 껐다 켰다 하는데, 주행 중에는 시동이 나가고 들어오는 걸 전혀 눈치챌 수 없었다. 정차 시에도 지금 시동이 꺼진 상태인지 켜진 상태인지 구분하는 건 아주 어려울 정도로 정숙성이 훌륭했어. 특히 시동이 꺼지고 켜질 때 진동까지 잘 잡아낸 게 정말 인상적이야. 조용한 도서관에서는 책장 넘기는 소리도 잘 들리잖아. 이 정도 차급에서는 바깥 소음이 차단이 잘 된 상태라 실내의 작은 소음도 상대적으로 잘 들리게 되는데, 탑승자가 극도로 집중하지 않는 이상 전혀 신경 쓰이지 않게 정제되어 있는 부분은 일주일 내내 인상적이었고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이었다. 차에 타자마자 스탑앤고 시스템부터 끄는 사람들 많잖아. 이 차는 스탑앤고 시스템이 불쾌감이 아니라 오히려 운전자 기분을 좋게 해줄 정도여서 불만을 가질 사람은 흔치 않을 것 같아. 내가 타고 있는 Q8도 마일드 하이브리드 디젤이라 시동이 켜지고 꺼지는 게 자연스럽긴 한데, 유종 차이 그리고 기술 차이가 더해져 한 차원 높은 만족도를 느낄 수 있었어. 그리고 스포츠성. 벤츠에서 나오는 일반 양상차를 타본 경험으로 볼 때 GLE가 고객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는 조용하고 넓게 즐길 수 있으면서 벤츠의 고급스러움이 버무려진 편안한 패밀리카겠구나 라고 생각했었지. 그래도 고급유도 넉넉하게 주의한 김에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악셀을 지그시 밟아봤는데, 이 덩치, 이 무게의 차를 너무 경쾌하게 움직이는 거야. 엑셀 반응뿐만 아니었어. 차선을 바꿀 때도, 코너를 돌아 나갈 때도, 엔진의 반응 속도와 어울리는 날렵한 차체 움직임까지 자꾸 스포츠 드라이빙을 하고 싶게 만드는 게 개인적으로 GLE를 타는 동안 느낀 가장 큰 매력이었다. 작년 A45를 떠나보낸 이후에 사라진 스포츠 드라이빙 세포가 꿈틀거릴 정도로 기대를 안 했던 스포츠성에서 만족도가 높아 반전 매력이 상당했다. 다소곳하고 편안함이 매력인 여인이 좋아서 만났는데, 밤에 체형이 단단하고 운동신경이 좋은 여성이랄까? 그리고 당연하지만 이 차는 반드시 고급을 넣어야 해. 차를 받았을 때 일반유였는지 노킹 때문에
전 영역에서 불쾌함이 느껴졌고 RPM을 조금만 높게 쓰면 과장 조금 못해서 디젤 승합차 회전 질감까지 느껴졌어. 앵꼬 내고 직영주유소 찾아가 고급 뷰 주유하는 순간부터는 노킹 오간데 없이 한없이 부드러워지고 고 RPM에선 듣기 좋은 배기음이 나지막히 깔려 들어오는데 과하지 않으면서 품격 있게 디자인된 엔진 사운드가 일품이었다. 그 다음으로 디자인은 중대형 SUV로서 호불호 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대중적인 디자인이라고 생각해. 우람한 근육질처럼 보이면서도 세심하게 디테일이 있는 디자인이랄까? 출시한 지 수년이 지난 지금도 도로에서 만날 때마다 눈이 따라가는 걸 보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디자인이야. 그리고 벤츠답게 실내 디자인까지 훌륭했어. 개인적으로 현 E클래스는 좀 과한 느낌이 있는데 다음 세대 GLE는 어떨지 몰라도 현재 GLE는 과함은 느껴지지 않고 적당한 수준의 화려함이 좋았어. 큼직한 화면들은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기능도 충실했는데 특히 UI를 사용자의 성향에 맞게 다양하게 변경할 수 있어서 좋았다. 거기에 자주 사용하는 공조기, 비상등 조작은 물리 버튼으로 되어 있는데 직관적이면서 조작하는 키감 또한 훌륭하고 버튼 디자인까지 멋져서 마음에 드는 부분이었어. 그리고 드넓은 뒷좌석 공간, 패밀리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체크포인트지. 후리움 기반 독일차에서 느끼기 어려운 무릎 공간, 머리 공간의 광활함은 동급 국산 현대차의 뒷자리 공간과 비교해도 아쉬움이 없이 넉넉했다. 거기다 파노라마 선루프의 개방감까지 더해지면 공간의 쾌적함은 꽤나 만족스러웠어. 승차감에서 두드러지는 장점이 방지턱 처리 능력이었어. 도심에서는 곳곳에 설치된 방지턱이 승차감을 해치는 큰 요소잖아. GLE는 앞바퀴가 방지턱에 진입할 때 그리고 뒷바퀴까지 올라탔다가 내려올 때까지 충격을 정말 최소화했고 그나마 느껴지는 바운싱마저 정제되어 있었어. 에어서스 세팅이 방지턱 최적화라고 느껴질 만큼 처리 능력이 고급스러웠다. GLE를 타면서 여러가지 매력적인 부분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지만 지금부터는 반대로 불편함을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 단점, 차체 흔들림이라고 표현할게. 멋진 외관, 화려한 실내, 그리고 시동 걸었을 때의 부드러움까지 몸을 감싸면 역시 차는 벤츠인가? 생각이 절로 들었는데 천천히 출발하는 순간 반전 승차감이야. 뭐야 이거, 차가 왜 이렇게 흔들려? 전체적인 승차감은 몰랑몰랑한데 지면에 미세한 굴곡만 있어도 몸이 좌우로 계속 흔들려. 특히 저속으로 코너를 돌고 핸들을 풀 때 이때가 절정으로 흔들림을 맛볼 수 있는데 국산 차에서도 느껴본 적 없는 아주 생소한 흔들림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이거 사고 차인가? 바퀴에 문제가 있는 건가? 끊임없이 의심이 들어서 확인해보면 공기압 이상 없었고 절대 사고차 아니래. 나뿐만 아니라 조수석에 탄 벤츠바인 와이프도 뒷좌석에 탄 7살 아이까지 불편함을 호소했어. 타다 보니 균일하게 아주 잘 닦아진 아스팔트가 아닌 곳에서 바퀴마다 조금이라도 불규칙함이 발생하면 여지없이 실내 불쾌한 흔들림이 전달됐어. 둥탕둥탕 덜컹덜컹 흔들림은 벤츠답지도 1억 이상 차량답지도 않아서 다소 충격적이었어. 이건 잠깐만 시승해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구매 전 반드시 시승해보길 바랄게. 엑셀 브레이크 이질감. 이 차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기에 시동 제시동에서는 엄청나게 부드러운 장점이 있었지만 엑셀림과 브레이킹을 미세하게 할 때 이질감이 좀 느껴졌어. 엑셀에 미세하게 힘을 줘서 가속하고 발에 힘을 뺐는데 차가 혼자 앞으로 가는 느낌이 있어. 아니,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앞으로 가. 특히 오르막길에서 두드러지게 느껴져. 그래도 배터리 전기로 차가 공짜로 움직이는 거라 긍정회로 돌리는 게 가능했지만 문제는 브레이크야. 앞차와의 간격을 보며 천천히 브레이킹을 하며 차를 멈추는데 내가 입력한 적 없는 브레이킹이 훅 들어와 차를 멈춰. 가족과 함께 탔을 때 이거 내가 그런 거 아니라고 몇 번 얘기했어. 아무래도 본격적인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한 경험이 벤츠도 많지 않다 보니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이질감이 있는 것 같아. 엑셀 브레이킹을 3분의 1 이상 입력할 때는 느낄 수 없었고 차후에 나오는 차들은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해. 에어 서스펜션 세팅. 그리고 에어서스 세팅이 충격을 쫀쫀하게 처리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충격을 소거하려는 성향이야.
그래서 웬만한 충격은 잘 처리해서 느낄 수가 없었는데 처리되지 못한 충격은 다소 강하게 거칠게 들어오는 경향이 있었다. 평소엔 무던하게 부드럽다가 한순간 긁히면 버럭하는 와이프처럼 놀라움을 선사했지. 패밀리카 맞아? 자녀 없이 1억 넘는 수입 준대형 SUV를 타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아빠가 온 가족을 태우고 다닐 때 소소하게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 거칠게 느껴지는 가죽 시트 재질, 차값을 생각하면 부드럽게 몸을 감싸는 메르너 같은 고급 가죽이 기본일 것 같지만 GLE의 가죽 시트는 급에 맞지 않게 건조하고 표면은 거칠었다. BMW X3나 5 시리즈 엔트리 트림에 들어가던 버네스카 가죽이 독삼사에서는 적급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보다 한참 밑에 이름 모를 GLE 가죽이 있었다는 게 다소 아쉬웠어. 후열 윈도우 커튼의 부재, 이 급에서는 Q8이나 6GT처럼 전동 윈도우 커튼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수동 윈도우 커튼은 아래급 차량에도 웬만하면 들어가 있는 옵션인데 GLE에는 전동은커녕 수동 커튼도 없었다는 거. 의아했지만 정말 없었어. 갓난 아기를 태울 경우에 많이 아쉬울 것 같고 아이가 좀 커도 필요한 옵션인데 왜 없는 건지 모르겠어. 그리고 뒷바퀴 휠하우스가 튀어나온 거, 요거 주차할 때마다 신경 쓰였어. 외관 쪽으로는 울룩불룩해서 멋졌는데 안 그래도 차가 크다 보니 넉넉하지 않은 주차 공간에 주차할 때 힘든데 말이야. 전후의 휠하우스 때문에 주차 난이도 급상승하고 신경 쓰이는 부분이야. 그리고 정차했다 출발할 때 트렁크 쪽에서 트랜스포머 변시라는 소리가 나는데 이건 전자 브레이크 방식 때문에 발생하는 소음 같아. 처음엔 놀랐는데 익숙해지긴 하더라고. 결론적으로 GLE를 일주일 동안 타면서 느낀 점은 벤츠에 기대했던 편안하고 안락함이 좀 아쉬웠고 기대하지 않았던 스포츠 드라이빙에선 반전 매력이 터지는 차였다는 거야. 앞으로 기회가 되는 대로 다양한 차량을 시승하고 여러분들의 선택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계속 해볼 계획이야. 그럼 조만간 또 찾아오길 바라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할게. 그럼 이만.